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는 꽤나 중요한 주였습니다. 왜냐면 FOMC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84,000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번 한 주에 비트코인은 3% 가량 이제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 이상 올랐고 솔라나는 4%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코인 시장 대비 조금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요. 0.9% 정도 이제 상승한 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조금씩 가격이 흘러내림으로써 좀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제 9주차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꽤나 중요했는데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번 한 주 어떻게 논평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는 역시 이제 제일 메인 이벤트는 FOMC였죠. FOMC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할 텐데, 일단은 가격 흐름을 좀 보면 그동안에는 원래 이제 지금 약간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주 반등을 먼저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 주는 보합 수준이었던 것이고, 테슬라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되돌려졌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좋았던 그런 한 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가격대가 다음 주에 다시 되돌려질지 아니면 이 수준을 계속 지켜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 이제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리플 재단에서 이제 SEC가 리플 항소를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SEC가 어떻게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13%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을 바꾼 이 스트래티지가 새로운 이제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정부가 2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한 만큼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로는 FOMC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지난 이제 17일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요. 꽤나 많은 자금이 다시 ETF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유입이 된 구자는 어디냐면 바로 블랙록의 이제 IT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직까지 순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더리움 고래, 그다음에 이더리움 맥시를 모시고서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좀 올바르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컨텐츠죠. 바로 어저께 나온 이제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동아님께서 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님,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개시장위원회라는 회의를 열고 이제 월에 한 번 뭐 건너뛰는 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3월 FOMC는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에 이제 열렸고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FOMC에서 요 이제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문서와 함께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월, 6월, 9월 요 이제 3개월 텀의 FOMC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3월 FOMC였고요. 역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문서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보는 뷰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여기 보면 Change in Real GDP, 실질 GDP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디셈버
거 프로젝션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2.1% 성장으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월에 까보니까 1.7%밖에 성장 못할 것 같아. 그러면 0.4%포인트가 낮아진 거죠. GDP 성장 전망이. 그럼 GDP 성장 전망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는 실업률, 그리고 PCE 물가, 코어 PCE 물가, 요 네 가지가 이제 SEP라는 문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은 물가하고 실업률은 다 오르고 실질 GDP 전망은 낮아지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문서상으로는 충격과 공포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안 좋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표 보시면 3개월마다 점도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점도표냐면 연준 위원들이 19명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금리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라는 거를 이 표에다 찍어요, 점을. 그래서 19명치를 다 받은 게 이 점도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요 군이 2025년 군인데 이 파란색 글씨의 상단이 4.5 현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찍혀 있냐면 9명의 연준 위원이 2번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점도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3개월마다 나오는 FOMC에서는. 근데 이제 이 두 번의 금리 인하 전망이 12월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2월에도 2025년에는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12월에 전망을 할 때는 요 동결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금리 내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컨센서스는 2번 내리는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제가 전장표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근데 연준 위원들은 금리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인 겁니다, 연준은. 그래서 사실은 내려갔어야 맞아요. 내려갔어야 맞는데,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그냥 다 개지옥 봤어야 맞는데 왜 안 그랬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양적 긴축을 이제 QT라고 보통 부르고 언론에서는 멍고하니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왜 내다 파냐면 자산을 내다 팔면 그 반대 급부로 돈을 받잖아요.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을 긴축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시중에 있는 캐시를 현금을 빨아들이는 방식. 근데 어떤 방식으로 빨아들이냐면 내가 가진 걸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빨아들인다는 거죠. 연준이 지금 이제 6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매월 팔고 있어요. 600억 달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90조 정도 되나요? 되게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350억 달러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MBS라고 부르고 250억 달러가 미국 국채인데 요 이제 닉 티라미오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연준의 비공식 입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연준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정리를 했더니 25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팔고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중에 200억 달러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양적 긴축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시중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를 안 파는 거니까 국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는 수익률이랑 반대죠. 그래서 국채 이자는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년물 국채를 안 판다. 라고 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바라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결과로 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시중에서 200억 달러씩 돈을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준이. 근데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리 인하 효과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아리까리하고 있었어요. QT를 줄인다고? 근데 지금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금리 인하를 더 안 하겠다라는 기조인데? 요것 때문에 아마 이 FOMC 나오자마자 코인 가격 보고 계셨던 분들은 비트코인이 딱 서가지고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약간 이러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파월 할배가 FOMC가 끝나고 30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친다 하는 금융 기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파월이랑 이제 1대1로 문답을 나누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파월은 이날 주식시장이 부서지지 않게 내가 카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말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일단 지네들이 냈잖아요.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문서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라고 썼어. 누가 봐도 숫자로 보여.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의미를
좀 축소시켜요. GDP 성장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은 지금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경기 침체는 언제나 20에서 25%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치는 거지. 점도표에 대해서도 12월에도 중간값이 2번이었으니까 이번에도 2번이고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또 하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약하지만 성장이 약하면 인플레이션 증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딴소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우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파월은 이 얘기를 정말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트럼프는 되게 벼르고 있어요. 너 뭐 하여튼 걸리기만 해. 내가 잘라버릴 거야.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책 잡히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는 연방정부가 하는 건데 내가 논평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날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날은 하지 말아야 될 워딩을 한번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요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일시적인 현상이 파월 밈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서 회복하던 시기에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서 막 7%, 9%막 이렇게 갔던 적 있잖아요. 미국 물가가. 그때 파월이 뭐라 했냐면 지금의 물가 상승 일시적인 이렇게 해서 그때 완전 개지옥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월 하면 그 밈이 있는데 본인의 밈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절대 안 할 걸로 봤는데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파월이 너무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월 연설이 끝나고 비트코인 바로 87K까지 갔었고 미국의 주가 지수들도 다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요 다음 날부터 온갖 방송에서 이 말을 계속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막 이러고 그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CNBC 뭐 이런 데서 불러다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는데 연준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럴 거면 SEP를 그렇게 쓰질 말던가. 거기다가는 누가 봐도 경기 침체 오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되게 높아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나와서 대놓고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굉장히 저는 좀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젯밤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이 87K에서 다 말아내렸죠. FOMC가 공개되던 시점의 가격이 사실은 84K 정도였는데 그 가격이 그대로 지금 되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현재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상승분 반납이 되고 시장이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산 현금화하고 주식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주식 코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ETF 들어간 애들이 돈 빼기 시작하면 당연히 코인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는 거고 코인 가격 내려가면 나머지 다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1, 2주를 반추해 보면 코인 가격이 오를 때 뭐가 있었냐면 오로지 파월이 되게 좋게 해석해 준 때만 가격이 좀 오르고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나올 때 좋게 나오면 뭐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 근데 이제 사실 SEP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고 시장이 이걸 조금 신뢰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뷰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불장이 4월 달에 올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돈을 이제 푸는 효과를 강제로 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 주식 시장이나 여러 가지 투자 시장을 흘러가서 알트장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설득력이 좀 있을까요? 알트장이 올 수도 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M2는 계속 확장 국면에 있다.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늘어나는 지금 추세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묘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반응 속도가.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위험자산 시장에서 쩌리 취급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등으로 치고 나갈 때는 다른 애들이 늦게 반응하거든요. 비트코인 한참 오르면 그때부터 오르기
오르기 시작하는데 다른 위험 자산이 막 변동을 한 후에 비트코인이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은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얘기했었지만 올해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무슨 서밋에 나와서 트럼프 발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레게 해놓고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마련이 되고 많이 발행이 되게 되면 저는 알트 시즌은 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올지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올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가지고 그 존버를 할 거냐 이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아서 헤이즈가 이제 말한 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서 헤이즈에 이제 힘이 실린 게 이제 지난 이제 1월 달에 자기는 이제 포지션 다 정리했다. 이제 알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제 하락 올 거고 75K가 이제 뚫려야지. 그러니까 75,000불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면은 자기는 다시 알트코인을 더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의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양반 말대로 시장이 좋진 않아졌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7만대로 잠깐 빠진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동아님의 의견도 아서 헤이즈와 이제 조금 유사한 의견인 것 같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 시장은 올 거는 같은데 이제 언제 올지는 좀 미지수다. 근데 빠른 시간에 오기보다는 뭐 내년까지 보는 건 너무 긴 것 같고 뭐 올 하반기 정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아님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 그다음 매크로 뉴스를 다 같이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다만 알트코인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